저는 진짜 솔직하게 4세 고시랑 7세 고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환경을 다 만들어줘도 결국에 노력은 스스로 해야 가치가 있는 건데, 학급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친구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아이들을 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좀 논란형 인기형인데요. 두 번째는 단기 인기형, 세 번째는 좀 꾸준한 장기 인기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논란형 인기형은 이제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거나 아니면 되게 발랄하고 재치있고 재밌어서 주목받고 수업도 되게 재밌게 만들어지지만 가끔 선을 넘는, 그래서 오히려 친구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또 단기 인기형 유형은 뭐 게임이나 아니면 체육 이런 거, 공부 한 분야에만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 좀 사회성이 조금 부족해서 인기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지만 그런 거를 발휘해야 할 때는 누구야 하고 딱 제일 먼저 찾는 그런 인기 유형의 친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꾸준한 인기형은 되게 조용하게 챙겨주고 좀 안정감 있게 관계를 맺는 친구들, 보통 이런 친구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회장, 부회장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 같아요. 좀 감정 기복도 적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래도 이 3가지 유형의 학생들 다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학교에 오면 재밌고 싶잖아요. 재밌는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좀 즐거운 기억들을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인기 있는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4세 고시랑 7세 고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환경을 다 만들어줘도 결국에 노력은 스스로 해야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아는 나이에 공부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공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거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경험도 해보는 것 자체가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그 교육 시장을 보면은 중학교 때 보면 이제 거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요. 이제 중학교 가면 그때부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방학 때 내내 아이들은 학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손 잡고 무조건 여행 다니고 우리나라 대해서 알아보고 무언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미술관, 박물관, 뭐 역사관, 내가 이제 가볼 수 있는 인프라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뭔가 알고 싶을 때 책을 읽어보고 그 장소에 찾아가 볼 수 있다는 거를 아는 것 자체가 초등학생한테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취회를 하면서 진짜 안타까웠던 게 어떤 캠페인이나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되면 계획부터 좀 추진 있게 좀 끝까지 하려면 좀 아이들이 남아가지고 뭐 피켓도 만들고 부스도 직접 같이 설치를 해보고 하는 거 이렇게 손으로 다 하나하나 만드는 거 자체가 아이들한테 되게 귀한 경험이고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회의하다가 중간에 학원 가야 돼서 가야 돼요. 심지어 쫑파티를 하다가 피자 한 조각 먹다가 저 이제 학원 가야 돼서 가야 돼요 하고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나 뭐 이렇게 성취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아이들이 갇혀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아이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은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도 학원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생 때는 남아서 친구들이랑 남아가지고 부스 만들 수 있으면 하나하나 종이 다 잘라보고 이렇게 뭐 붙여보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그게 허접하더라도 만들어보는 경험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뿌듯하고,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 누가 그렸어? 했을 때 거기서 얻는 성취도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냥 이제 인쇄된 거 이미 만들어진 거에 때 좀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다, 아이들에게 경험이 부족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나요? 다 이런 걸 알아서 스스로 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파고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우와 너 그런 것도 알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점점 더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공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종이접기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막 빌려보면서 알아보고 그걸 또 막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은 주변 또 어른들은 또 잘 들어줘야 돼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고 그냥 시큰둥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와, 너 그런 것도 알아? 다른 건 뭐 공룡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익룡도 알아봤어? 이렇게 좀 더 넓혀주는 주제를 또 던져준다거나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을 때 점점 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야말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고학년 또 중고등학생 때로 가면 갈수록 또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 성적 때문에 뭐 경쟁체들 비교하고 또 특히 SNS 하면은 학생들이 엄청 많이 비교를 해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부모님의 돈으로도 비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않을 만한 가정에서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과 그런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무조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 뭐 여름에 그게 정말 사소하게 부모님과 같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 보고 느낀점과 같이 나눈다거나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논다거나 뭐 봉사를 같이 가보거나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일 도와드리고 뭐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받은 그런 경험들, 그런 작은 경험들이 요즘에는 진짜 약간 학부모님께서도 큰 컨텐츠 하나 하시고 나머지 이제 학원이나 이제 돌봄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좀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더라도 아이들과 보내는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릇이 커져요. 그러면 좀 이런 점점 커지는 그런 마음 그릇에 따라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을 좀 뚝심 있게 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취의 교사로서 아이들이 이제 더 중요한 배움을 할 수 있음에도 학원에 가야 한다라는 이유로 빠지고 귀한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의 학원에 대한 인식도, 공부에 대한 인식도 결국은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어떤 것이 인생에서의 좋은 공부인지, 그리고 학원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리고 학생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게 정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더 큰 공부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과도 잘 얘기해 보셔서 아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게 나한테 더 친구들과 협력해서 뭔가를 같이 뿌듯하게 만들어 나가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하면은 그걸 이제 부모님께도 나 이런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학부모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면 훨씬 더 귀한 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울여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